예. 그게 제가 일을 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아니 그래서 그룹장님이 앞으로 그 예. 토스 클라이언트 또는 뭐 이제 금융 브랜드와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때 이 그림을 사용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학문적으로 이거 입증됐다. 예, 한국언론진흥재단 최지혜 박사님, 최일도 박사님, 그리고 광고대행사 온보드 그룹의 김현욱 그룹장님 모셨습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분 박사님께서 게재하신 논문 내용에 대해서 말씀 나눌 텐데요. 제목이 광고 노출이 금융 브랜드 자산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금융 브랜드의 지각된 품질과 이미지를 중심으로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온보드 그룹 김현욱 그룹장님을 모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최근 가장 핫한 금융 브랜드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누가 뭐래도 토스 아니겠습니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2013년에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죠. 앱을 통한 간편 송금, 이게 핵심 차별화 포인트였고요. 이후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토스 신용카드, 그리고 금년 초에는 토스 증권, 그리고 얼마 전 10월에는 토스 뱅크를 시작하셨는데요. 그야말로 초고속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나누실 주제인 금융 브랜드 자산의 성장을 초단기간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광고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 집행된 무제한 무료 송금, 돈의 이동의 자유를 편, 이게 아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늘 모신 온보드 그룹이 기획하시고 그레이드라는 업체가 제작을 하셨는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니까 조회수가 무려 713만 회. 이게 사실 지난주에 검색한 거니까 오늘 또 검색해 보면 훨씬 더 많이 올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9월 한 달 동안만 집행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면 대박도 그냥 대박이 아니라 초대박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룹장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말씀 나누기 전에 일단 이 광고를 먼저 한번 보고 이렇게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광고를 좀 틀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이동의 자유를 이제 자유롭게 무제한 무료 송금 토스가 시작합니다. 토스. 상당히 짧은 광고이기는 합니다만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임팩트 있는 광고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김현욱 그룹장님께 먼저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를 기획하실 때 분명히 중요하게 고려하신 요소들이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요소들을 중요하게 고려하셨는지, 그리고 이 광고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초대박을 지금 친 건데 이렇게 초대박을 내게 된 비결이 뭐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브랜드에 대해서 접근하는 태도는 크게 사상적인 측면과 인상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상 면에서는 무제한 무료 송금이라는 하나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USP, 장점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 있어서 이제 무제한 무료 송금이란 걸 돈의 이동의 자유를 이라는 사상적인 큰 해석이 한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인기 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인상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글, 어떤 그림으로 표현되는가에 대한 얘기일 텐데, 그림에 있어서 이게 이제 이런 지폐 속 위인들이 등장하는 것들이 이제 새로운 시도였고, 제가 따로 레퍼런스도 없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선택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에 없던 걸 만들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룹장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가운데 사상, 인상 이런 그 단어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학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로는 이제 이성적인 반응, 뭐 감성적인 반응 이런 측면하고 일맥상통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측면에서는 그 토스라고 하는 그 금융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든지 또 소비자 혜택, 특히 이 광고의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송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신 거고, 그리고 감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걸 어떻게 이제 시각적으로 또는 뭐 청각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전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화폐에 나오는 역사적인 인물들을 그 흔히 이야기하는 아주 힙한 이미지 이렇게 표현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감사합니다. 네 분의 인물들 중에서도 신사임당, 사실 신사임당 그러면 저희 이미지가 뭐 연령대로 치면은 한 40대에서 50대의 좀 원숙한 여성의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는데, 그렇죠. 이 아들분하고 같이 타고 계시죠. 그런데 이 광고에서는 거의 지금 뭐 10대 후반이나 한 20대 초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활기에 넘치는 그 여성의 느낌으로 나와서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일도 박사님 그리고 최재 박사님 이 광고 보시면서 어떤 느낌 드셨어요? 저는 조금 아까 신사임당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오히려 성공 비결이 아닌가 싶어요. 만일에 그 인물들을 닮은 꼴로 그 비슷한 우리 돈에 찍힌 얼굴 형태로 재현을 했으면 히트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키치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누군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알게 됐는데 흥미를 주는 요소가 거기 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종대왕이나 뭐 이런 분들도 우리가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갖고 있던 인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간에 골룡포 사진을 그 영상을 집어넣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골룡포 색깔도 노란색이었어요. 그래서 그 붉은색을 쓰지 않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 그 시각이 개념화되는 과정에 돈, 황금 뭐 이런 거를 같이 연상을 해서 묻고 갔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중에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광고로서 가치가 좀 있다고 봤습니다. 네, 저도 박사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아까 나중에 기억이 남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전에 들어오기 전에 유튜브 밑에 댓글들을 좀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사실 요즘에 좀 잘못 이해하게 되면 MZ 세대는 뭔가 즉흥적이고 재밌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다 보니까 뭔가 타겟팅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너무 재미로만 간다든지 사실상 광고에서 재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지 브랜드가 뭔지에 대한 가치가 사실 담겨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B급 광고로만 가고 이런 실패 사례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젊은 세대들이 좀 많이 공감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댓글에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재해석을 하지? 세종대왕 되게 멋있다. 약간 이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MZ 세대들도 재밌는 걸 좋아하지만 기존에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라든지 이것들을 제대로 잘 표현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키치함, 힙함 그런 것이 사실은 거기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힙하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재밌고 뭔가 B급 감성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의미, 이거를 다시 찾아내는 그런 재미가 좀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MZ 세대가 봤을 때 되게 좋은 광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다시 유튜브로 돌아와서 시청하게끔 하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두 분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사실 광고라고 하는 게 다시 찾아보게끔 되는 광고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고 나서 뭔가 재미있기는 한 것 같은데 내가 놓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네 분의 위인이 나오는데 뒷좌석에 앉은 분들이 그 퇴계 이황하고 율곡 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분이 이황이시고 어느 분이 이이신지 몇 번을 돌려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이렇게 몇 번 봤을 때는 제가 캐치를 제대로 못했었는데 저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특히 그 자동차 그릴 앞에 붙어 있는 이 문양들이 실제로는 이게 동전들을
그 심볼로서 표현을 한 것이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정말 그래? 그래서 또 찾아보게 되고 저도 한 10번은 반복해서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회수가 높아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그 광고의 재미를 이렇게 듬뿍 이렇게 포함시켜서 만들어주신 아주 좋은 광고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TV에서는 SBS 그리고 SBS 펀, SBS 플러스 전부 SBS 관련 채널들에서만 집행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일단은 SBS 쪽으로만 청약을 한 것은 맞고요. 근데 그것은 반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전체 매체 예산에 대한 얘기는 이제 차치해 둘게요. 이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고, 한정된 예산 하에서 들어갈 때 저희는 이제 유튜브 쪽에 집행을 좀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집행을 좀 더 많이 했다는 점이 일단 다르고요. SBS를 그럼에도 공중파를 갔다는 것은 아마 금융사로서 가져야 되는 신뢰성이나 안정성을 전달하기 위한 공중파 집행을 고려를 했던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리치와 프리퀀시를 일정 부분 가져가는데 오히려 분산하는 것이 맞지 않은 예산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을 해서 바잉 면에서 좀 더 효율성을 가져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스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자산이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유튜브라는 채널과 훨씬 맞고, 이 소재 역시 그러한 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체를 산정함에 있어서 유튜브에 대한 고려가 오히려 더 높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매체 전략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깊이 있는 전략적인 판단들이 다 깔려 있는 것이네요. 제가 사실 느끼기에도 디지털 광고 또 디지털 마케팅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집행이었을 거다라고 이제 짐작은 분명히 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지상파에 그래도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해당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그 타당하고 의미 있는 그런 전략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지상파의 뭐 리치와 프리퀀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양쪽을 모두 다 확보하면서 집행하기에는 예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채널에 있어서의 선택과 집중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상당히 그 매체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판단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SBS였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은 좀 남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무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들으시기에 어떻게 와닿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CJ ENM 쪽의 매체에 대한 현재 예산에서의 가안을 받았고요. 그리고 코바코 쪽으로도 받았고요. 그리고 SBS, MNC, 미크 쪽으로도 받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후보안들을 보고 판단을 해서 횟수와 GRP와 임팩트를 고려해서 선택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SBS가 이겼다. 근데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의 몰아가는 어떤 PP사를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뭐 일반적인 선택의 성향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선택에 있어서 바잉 파워가 이래야 생기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온보드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흔히 매체 전략할 때 이제 고려를 하는 CPM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펜트하우스 후탑에 나가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런 프로그램 바잉까지 생각을 했던 면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이 이제 상당 부분 해결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리에이티브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성공한 그런 광고였고, 더더군다나 매체 집행 측면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결정되어서 집행되어진 그런 광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룹장님께서 이제 방금 해주신 이런 말씀들이 자연스럽게 논문 내용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온보드 그룹에서 혹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토스의 브랜드 자산에 이 광고가 분명히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관련해서 두 분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논문에서 강조하신 내용 역시 광고, 그중에서도 TV 광고 또는 영상 광고 같은 흔히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광고, 이런 광고가 금융 브랜드의 자산 형성 그리고 보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게 두 분 논문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고요. 물론 논문에서 사용하신 브랜드는 IBK 기업은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토스에 대해서도 저는 동일한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논문 내용을 고려하실 때 방금 보신 그 광고는 토스의 브랜드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IBK 말씀을 잠깐 먼저 드릴게요. IBK가 인지도 면에서는 더 올릴 것이 없고요. 이미 인지도는 끝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 고민은 방카슈랑스까지 모든 업무를 일반은행과 똑같이 하는데, 고객들 머릿속에는 중소기업은행이라는 게 너무 커가지고 일반 예금 통용이 다른 은행 수준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국책은행 기능만 한다라든지 뭐 이런 한정적 이미지, 확산이 안 되는 이미지에 갇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IBK는 그 글로벌 금융 브랜드 자산 순위라든지 국내 금융 브랜드 자산 순위라든지 거기서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라는 부분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송혜 선생님부터 시작을 해서 친숙하게 다가간다는 전략이 있었는데 그 후에 또 갑자기 기은센이라는 마징가 비슷한 로봇이 등장하면서 이 이미지가 다 허물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되고 나서 감성 광고를 제안을 했고 그러면서 그 대출 지원금을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은행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갑시다라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브랜드 리빌딩을 진행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토스를 딱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그 뷰가 나타난 이 광고 효과, 그 다음에 젊은 층들 뿐이 아니고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도 토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토스를 사람이 접하게 된 거는 일반 국민들이 연세 드신 분들 몇 걸음 걸으면 뭐 얼마가 축적되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로 먼저 접근을 했던 게 인지도 효과에서는 제일 좋았고, 근데 이번 광고가 과제를 또 남긴다고 생각을 한 게요. 이 브랜드 자산이 저희가 여기 이번에 논문에 활용한 자료 말고도 몇 가지 리서치를 했더니 국민들 의식 속에 이 금융 브랜드에 대한 그 근거 없다고까지 표현해야 될 만큼 금융은 이래야지라는 이상한 신뢰감이 있어요. 그게 아마 본부장님도 그 지상파를 굳이 그 쪽에서 가고자 했던 부분일 텐데, 그래서 간단한 축의금 막 이런 송금은 이게 너무 좋고 편해라고 할 텐데 과연 전 재산을 위탁할 만큼의 어떤 것이 될까 할 때는 또 다시 풀어가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광고 메시지처럼 무제한 수수료 없이 송금한다라는 건 참 좋은데, 그렇다면 이 토스의 수익 모델은 지금 따로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송금 수수료가 일반 은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과감히 접었다라는 거는 다른 수익 모델을 개발했다는 건데, 그 수익 모델이 일반 국민들한테 지금 현재 현존하는 은행들과 동일 수준 또는 그보다 상회하는 신뢰도를 갖기까지의 그 후반부의 전략 과정이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 진행했던 논문이 IBK이기 때문에 사실 토스랑은 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아마도 같은 설문 문항을 토스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그 분석을 하게 되면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이런 차원들이 다르게 엮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IBK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이미지에서 신뢰감, 역동성, 친근감 이렇게 세 가지의 변인들이 이제 구성이 되었었는데 토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마도 매력성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역동성의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 중에 동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금융 쪽이다 보니까 신뢰감에 대한 이미지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데 사실 그러니까 이 광고가 이제
그 직접적으로 토스의 브랜드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토스의 그 강점,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더 강화하는 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힙함이라든지 직관적인 이미지, 감각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브랜드의 이미지와 광고 이미지가 일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있고 그리고 또 아까 IBK 얘기가 나왔을 때 광고 집행이 좀 상당히 좀 이제 컨셉들이 좀 계속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토스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지금까지 집행됐던 뭐 다른 회사에서도 업체에서도 했었지만 여러 가지의 건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그런 감성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걸 보면 이제 브랜드 이미지와 광고의 이미지가 굉장히 일치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뭐 MZ세대라든지 청년 세대, 그러니까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 브랜드 타겟의 세대에게는 굉장히 그 강점에 대한 브랜드 자산에서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브랜드 태도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아까 이야기 나왔었던 것처럼 뭐 우리가 SBS에 왜 집행을 하셨는지 일반 TV의 광고를 왜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기존의 그 은행이 가지고 있는 신뢰도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이제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인 타겟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기성세대들이 봤을 때는 전통 TV 광고로서 토스는 굉장히 편리하구나 뭐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거기가 지금의 어떤 그런 힙함 뭐 젊은 세대들이 향유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그냥 단순히 인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신뢰감이라든지 이런 다른 이미지들을 쌓는 작업은 나중에 또 추후에 또 광고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두 분 박사님께서 쭉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그 다음에 제가 좀 여쭙고자 했었던 금융 브랜드 자산의 구성 요소 이거와 관련된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요. IBK 그 기업은행은 뭐 국책은행인데다 워낙 전통도 오래되고 또 그 국민들 중에 사실 모르는 분들은 없겠죠. 물론 그 기업은행 측이 원하는 그러한 이미지 요소들을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또 기억을 해주고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 요소를 도출해내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스와 같은 신생 금융 브랜드에 직접적으로 적용시키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어프로치 자체는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차후에 다시 토스를 대상으로 해서 동일한 연구로 진행을 했을 때 어떤 공통점이 도출되고 또 어떤 차이점이 도출되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추가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그룹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문에서 금융 브랜드 자산의 구성 요소를 크게 4가지로 설정하셨지 않습니까? 브랜드 인지도, 지각된 품질,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브랜드 태도이고요. 그리고 지각된 품질은 다시 편의성, 서비스 품질, 금융 상품의 품질, 시장 경쟁력, 공익성 이렇게 5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브랜드 이미지는 조금 아까 이제 박사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감, 역동성, 친근감 이런 것들이 금융 브랜드 자산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브랜드 자산을 구성하는 이런 요소들을 고려할 때 그룹장님 생각하시기에 현재 토스의 경우에는 이 브랜드 자산이 어느 정도로 구축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말해서 어떤 요소들의 강점이 있고 또 어떤 요소들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저희가 처음 숙제를 받을 때 받았던 지표들과 굉장히 유사한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숙제를 받을 때 좀 말씀을 드리면 신뢰가는 전문적인 심플한 주변에서 많이 쓰는 회사 규모가 큰 혁신적인 친근한 역사가 오래된 뭐 이런 식의 지표들을 받았는데 이것들의 상위로 카테고라이징이 되어 있는 게 지금 말씀 주신 지표들이다 생각이 되고요. 제가 재미있게 느꼈던 부분은 이 광고 기획 1위를 해오면서 신한카드를 광고주로 있기도 했고 지금 스포티파이나 틱톡과 같은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플랫폼 광고주들을 대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전체적인 축의 이동이 느껴지는 거죠. 만약에 토스가 어디를 경쟁으로 보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토스가 과연 IBK나 지금 말씀하신 IBK나 뭐 KB나 신한은행 같은 곳을 경쟁으로 두느냐. 일단 지금의 숙제에 한정해서 보면은 이번 숙제는 정확히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혁신성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이 가지고 있는 혁신성의 경쟁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이런 식으로 크게 가르게 되는 선택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보완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저희도 매체를 선택함에 있어서 신뢰도를 높여가야 된다, 꾸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나, 아직까지 경쟁을 봤을 때는 혁신성을 오히려 강점을 더 강하게, 그러니까 어떤 차별점이 더 우위에 서는가에 있어서 현재 시장에서 아직 우위에 완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쪽을 경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혁신성에 있어서 더 어떻게 토스가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마더 플랫폼이 있는 경쟁자들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핵심적인 차별점이나 고민, 브랜드의 활동이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감, 역동성, 친근감, 이게 이제 두 분 논문에서 말씀하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 이미지의 핵심 세 가지 구성 요소인데, 그 그룹장님께서 말씀하신 혁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동성하고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역동성으로 묶어주신 하위에 있는 특성 중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뢰감은 아직은 역시 좀 보완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신뢰감에 있어서는 당연히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내 전 재산을 맡길 만하냐에 대한 얘기는 약간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 저도 같아요. 그건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재산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의 사람들이 어플리케이션, 이 핀테크를 접근함에 있어서 좀 더 실체에 다가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그 브랜드 이미지 관점에서 보면 토스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성은 혁신성을 가장 중요한 메인의 요소로 두고 거기에 이제 앞으로 신뢰감을 점차 쌓아나가는 이런 방향성으로 나아가고자 하시는 거네요. 네, 아마 토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제가 보는 시각이라고 말씀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 방향성이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친근감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친근감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네, 맞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이 사람이 하루에 가장 많이 터치하는 어떤 서비스라는 점에서 친근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렇지만 토스는 오히려 그 부분은 기존의 다른 은행 서비스들과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좀 확보해 나가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은행들이 찾아가야 하고 뭔가 외부의 매장으로서 존재하는 은행으로 떠올린다면 이 토스라는 건 앱으로서 접근하기 때문에 친근감에 대해서 아예 다른 사람들의 인식으로 시작을 했고 그런 면이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의 축을 봤을 때는 다른 핀테크들과의 어떤 경쟁으로 가느냐. 그들도 역시나 앱으로서 훨씬 더 많이 소통하는 앱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보완해 나가야 되겠다. 거기도 경쟁의 하나의 큰 축이 될 거라고 말씀 주신 대로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럼 관련해서 두 분 박사님께 다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룹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토스가 추구하는 브랜드 이미지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혁신성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신뢰감을 쌓아 나가고자 하시는 거고, 친근감은 이미 상당 부분 이제 구축이 돼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느끼는 바에도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광고가 금융 브랜드 자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히 맞죠. 그리고 금융 브랜드 자산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광고만으로 금융 브랜드의 모든 자산, 모든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거나 보완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현우 그룹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중요한 요소들, 특히 혁신성 또는 신뢰감 이런 것들을 쌓아나가는 작업이 과연 광고만으로 충분할까? 아니면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 요소들, 예를 들어서 PR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 박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광고로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판단을 분명히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PR이라든지 이벤트와 같은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 요소들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제 생각에는 말씀하시는 영역과 광고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일반 은행하고는 전선이 다르다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예, 아예 전선 자체가 다르고 과거에 일반 은행이 금고의 개념에서 돈을 모아서 그걸로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줘서 그 수익을 창출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유통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전형적인 서비스 금융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미원과 다시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미료라고 다 얘기를 하지만 전선이 좀 달랐던 게 다시다라는 제품은 육수를 필요로 할 때 쓰는 것이 중심이고 본 컨셉이고 미원은 고기로 육수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2% 부족한 맛을 더할 때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치를 담글 때 미원을 사용하는 경우는 있어도 웬만한 가정에서 다시다를 이용해서 김치를 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 인식에는 같은 조미료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사용자 경험이 축적이 되면서 그 그룹장님께서 말씀하신 알고 계시는 그 사업 영역으로 포지셔닝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현재 일반적인 금융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자산에서 측정되는 항목들이 뭐 신뢰성 또는 혁신성, 그다음에 그게 또 이제 큰 영역에서 지각된 품질이라든지 고세분화되는 게 높든 낮든 수치는 달라지더라도 그 조사에 응한 고객들이 그 카운트를 한 포인트는 다를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일에 두 가지 질문을 받으면 한 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에 대한 질문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토스나 네이버페이, 카카오뱅크의 질문을 받으면 답을 하더라도 똑같은 문항에 답을 하더라도 제 머릿속에 이미 어떤 용도로 활용된다라는 것이 각인이 지각된 품질로서 이제 각인이 되면 그 답변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광고만으로는 이거는 안 되고 지금 토스는 처음부터 접촉점 관리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 접촉점에서 신뢰도가 형성되거나 아니면 인지도는 저는 다 됐다고 봐요. 아니면 지각된 품질과 편의성이 묶여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은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는 별도로 또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접촉점을 돈 거래가 필요한 구성마다 넓혀 나가는 것이 그러한 온라인 프로모션이 이 토스의 그 브랜드 자산을 성장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스는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뭐 금융 거래라고 하면 또 너무 또 거창하게 좀 느껴지는 것 같고 그 금전적인 이런 그 거래들을 하는 굉장히 다양한 실생활의 영역들을 발굴을 해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접점으로서 또는 커뮤니케이션 포인트로서 찾아내고 그걸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조금 아까 그 다시다하고 미원의 그 비유가 상당히 재미있는데 토스는 그럼 다시다입니까? 미원입니까? 저는 그렇게 구분하자면 다시다라고 봐요. 아 그래요? 예. 뭔가 진한 국물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토스가 예.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금융 생활에 있어서 뭔가 좀 새로운 영역에 대한 개척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되는데 맞는 말씀일까요? 예. 네, 지금 그 최일도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그룹장님께 다시 한번 더 여쭙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토스가 광고 외에 진행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프로모션 활동이나 온라인 이벤트, SNS를 통한 활동들은 당연히 있는데 제가 특별히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인 것이고 거기서 소비자의 경험이 일어나는 것이고 사실 거기에 브랜드의 경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나고 인지도 일어나고 그것 자체가 그냥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품에 가지고 있는 예전에 패키지들이 있었다면 그 패키지가 거의
제품의 상당 부분을 말해주듯이 저희가 광고를 만들고는 있지만 이미 패키지로서 그냥 다가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매장이라든가 예전에는 그 은행의 창구에 계신 분들이나 다른 활동들이 하는 것들이 통합된 게 그냥 토스 어플리케이션이 하고 있는 활동들이고, 그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경험을 선사하는지, 그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인상을 주는지가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사람들의 경험이 굉장히 통합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디벨롭하는데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스 앱 자체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중요한 플랫폼이자 채널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네요. 저희가 흔히 매체를 분류를 할 때 페이드 미디어, 오운드 미디어, 언드 미디어 뭐 이런 이제 분류 체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토스 앱이라면 결국 이제 오운드 미디어에 해당이 될 거고, 이 오운드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두 박사님의 논문에서 이제 하신 말씀들 가운데 광고 노출 그룹 그리고 광고 비노출 그룹, 이거 비교를 해보니까 광고 외에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들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브랜드 인지도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텐데, 광고 노출 그룹, 즉 해당 금융 브랜드의 광고를 본 소비자들과 해당 금융 브랜드의 광고를 보지 않은 소비자들의 경우에 이 영향력의 정도가 다르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논문에 나오는 그림을 좀 잠깐 띄워놓고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 브랜드 인지도, 지각된 품질,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태도, 이러한 것들이 금융 브랜드의 자산을 구성하는 이제 핵심 요소들인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 소통 활동, 이게 이제 광고 외에 다양한 그 외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브랜드 인지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다. 그게 광고를 봤느냐 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즉 그 광고를 본 집단의 경우에는 광고 외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브랜드 인지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만, 광고를 보지 않은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브랜드에 대한 그 광고에 노출이 되었을 때 브랜드 이미지가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단 말이죠.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광고에 노출이 되었을 때 어떤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성적인 측면에서 이게 내가 브랜드에 대한 선호라든지 이런 호감도가 높아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게 중요한 측면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성적으로 이 은행이 업무 처리가 좋다, 혹은 이 브랜드가 굉장히 지각된 품질이 높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구매를 하는 것과, 이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라든지 그 태도에 대한 감성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계속해서 충성적인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비노출 집단이 지금 소통 활동에서 브랜드 인지도로 가는 것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게, 저는 오히려 이 집단을 노출을 시키게 하는 그런 유의미한 전략이 있다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 브랜드 이미지라고 하는 건 다분히 이제 감성적인 측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구성 요소들이. 그래서 이러한 감성적인 측면이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광고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광고를 통해서 느껴졌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감성적인 반응이라든지, 또 광고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런 장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촉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요 리서치를 했던 시기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사전 조사나 과거에 이제 그 브랜드 관련 리서치 회사에서 한 걸 쭉 보니까, 이미 국민들은 우리가 아는 기존 은행에 대해서는 그 퀄리티 패리티가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 똑같다라는 게 돼 있기 때문에 조 정도의 이제 태도 변화에는 그 당시에 기업은행이, IBK 기업은행이 굉장히 감성적 광고를 굉장히 많은 물량으로 시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출 집단하고 비노출 집단의 격차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오는 부분에 그 시의적인 영향도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만일에
저 부분에 그런 코로나 때 국민을 돕는 여러분의 그 이웃 같은 은행으로서 다가가지 않고 예전에 기은센 같은 광고를 했으면 저거 아마 숫자 저렇게 안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브랜드 이미지라는 영역의 이제 하위 요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연상되는 게 그 소비자 우리 라이프 사이클이나 라이프 스타일 상의 접점이 난 거거든요. 저게 그 왜 그러냐면 어차피 경험적으로 가는데 저희가 이제 기업은행 측하고 다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기업은행은 뭐 그 아쉬운 것이 그런 것이었어요. 신뢰도도 높대요. 다른 은행, 민간은행에 비해서. 이건 국가가 보증을 하는 은행이니까 속칭 금융사고로 망할 염려 없다라는 막연한 신뢰도가 있고 그런데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현실적으로 좀 당황스러웠던 게 금융 지원을 받으러 온 고객들 중에 IBK 금융 계좌를 갖고 있는 분이 몇 분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다 다른 은행을 쓰시던 분이 혜택을 봐야 됐을 때 이게 마치 어떤 거냐면 자녀가 친구들 생일은 알고 다 챙기는데 아빠 생일은 기억 못 하다가 아쉬울 때 되면 아빠한테 오는 것 같은 지금 그런 현상이 이 공공에서는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나도 아빠지만 너하고 제일 좋은 친구야를 하는 게 이제 IBK의 전략이었어요. 공공기관의 이 금융 시스템 연동이 굉장히 이상한 게 있어요. 카카오뱅크로 송금 안 되게 돼 있는 금융기관, 저 공공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어느 분이 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라 그래서 카카오뱅크 하면 다른 계좌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아예 유동성이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뭐 함축하자면 저 부분은 앞으로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IBK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는 캠페인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하나은행, 국민은행, KB국민은행 이런 것도 좀 봤어요. 봤고 그쪽 담당하는 광고 회사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비슷한 고민은 있더라고요. 자기네가 장기간 전략을 세워서 제안한 것은 있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서 어떤 광고 효과를 논할 정도의 성과를 낼 때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라는 것은 보장 못한다라는 거예요. 2년, 3년 단위로 에이전시가 바뀌거나 또 행장이 바뀌면 대폭 수정되는 게 항상 이 광고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제는 이제 은행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데 IBK 같은 경우는 이게 이 브랜드 관리에 신경을 전혀 못 쓰다가 이제 신경을 쓴 지가 2년 정도 이제 태수로 딱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그 브랜드 리뉴얼, 리빌딩 작업이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의 이제 과정일 수 있고요. 아마도 예측컨대 내년 초쯤에는 그 금융 브랜드 전체 원래 저희가 계획드린 게 그랬었습니다. IBK 내적인 판단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경쟁사에 대한 똑같은 패널에 대한 의견도 수집을 해봐야 되니까 그런 본격적인 리서치를 한번 해봅시다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게 시행이 되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나 또 시각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또 다른 변인들이 나올 거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 박사님께서 해주신 말씀과 관련해서 그룹장님의 의견을 또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 이 그림이 토스에 적용됐을 때 의미하는 바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제 그룹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토스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요소들 중에서 혁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잘 구축돼 있고 또 친근감도 굉장히 잘 구축돼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이 혁신성이라고 하는 이미지 요소를 강화시켜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자, 그게 이제 브랜드 이미지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혁신성과 친근감이라고 하는 브랜드 이미지가 토스에 대한 브랜드 태도, 토스를 소비자들이 긍정적이다, 되게 좋은 금융 서비스다 라고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텐데 이런 영향력의 정도가 토스의 광고를 본 사람들과 토스의 광고를 보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아, 예. 그게 제가 일을 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아니 그래서 그룹장님이 앞으로 그 예. 토스 클라이언트 또는 뭐 이제 금융 브랜드와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때 이 그림을 사용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학문적으로 이거 입증됐다. 아, 예. 무조건 써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남은 과제들이 사실 혁신성, 친근감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차원일 거고 거기에 이제 신뢰감을 더 얹으셔야 되는 이런 과제들이 남아 있는데 그리고 아까 그 그룹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그 토스 앱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자 플랫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결국 이 토스 앱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나 여러 가지 그 소비자가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신뢰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미지들을 만들어 갈 텐데 결국 광고가 이러한 내용들은 뭔가 떠올렸을 때 잡아줄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저도 이제 광고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광고의 역할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 이제 토스뱅크가 론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스뱅크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좀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스가 지금까지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을 선을 보여왔었었고 또 이제 최근에 토스뱅크라고 하는 또 다른 서비스를 시작을 한 건데 이걸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아시는 것처럼 토스가 그간 쌓아온 브랜드 자산을 바탕으로 브랜드를 확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일종의 그 론칭 광고 3편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선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광고를 잠깐 한번 좀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 나누고 그리고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Can't control evolution. It's a bad situation. And now she's watching my face just to see what I'm saying. And so I tell to my friends, too much time on her hands, and I see she's alone. I can pick up the phone. I should break her. 대출 You see. 모두의 것이 되다. No chains, and I feel like a fire we're burning free, blazing a trail, no roads. We're gonna follow that golden soul. Something is calling us out to the edge. They tell us not to, but we take a stand. Yeah, we do just what we want to. Yeah, we do just what we want to. Tear down, leave a mark. We're done hiding in the dark. We break the rules, we break the rules. Yeah, we do. New banking, new bank. Yeah, we do just what we want to. Yeah, we do just what we want to. It's made for you. It's made for me. It's made for you too. It's the other bits. 통장 하나로 충분해지다. It's made for me. It's made for you too. 예, 방금 이제 3편의 토스뱅크 론칭 광고를 보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브랜드 확장이다 그러면 이 주 목적이 뭔가 새로운 타겟을 공략한다 또는 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존에 축적된 자산들을 효과적으로 당연히 사용해야 할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타겟, 새로운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자산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은 건 방금 보신 광고들에도 분명히 이러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을 거다라고 일단 판단이 돼서 김현우 그룹장님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금 보신 광고들을 이제 고려하실 때
토스뱅크는 토스의 브랜드 자산 중에서 특히 어떤 요소를 활용하려 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한 토스뱅크의 성공을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내야 할 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아주 쉽게 보면은 전체 영상의 구성에 있어서 뭐가 가장 길게 나왔느냐를 보면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간과하지만 그 부분이 영상에 상당한 많은 인상을 그냥 결정해 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광고들을 보면은 한 개 편은 소비자만 나왔습니다. 소비자만 쭉 나오고 뒤에 메시지가 있었고요. 다른 편은 기존 은행을 보여줬습니다. 뭐가 되고 안 되고, 혹은 이제 소비자 선택에 대한 것들을 그냥 쭉 보여준 것도 있었어요. 선택이 너무 많다. 많다 쭉 보여줬죠. 그러니까 그들이 겨냥하고 있는 바는 역시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르다.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쉽게 얘기하면 혁신성, 가르기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 위주로의 이동하는 은행에 대한 얘기, 그리고 기존 경쟁사들과는 다른 은행이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한 가지 또 다른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USP를 전달하는 것을 잘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광고주들이 이제 빠지는 문제, 혹은 이제 뭐 그것을 문제라고만 치부하기는 어렵긴 한데 자신들의 USP나 특장점을 분명히 얘기하고 싶었을 텐데 이즘적으로 그냥 갔다는 거거든요. 훨씬 더 심플하고 보편적인 느낌을 내고 싶었다라는 것이 분명히 들고요. 그래서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것이 굉장히 심플했고, 다른 은행과의 다름, 소비자 위주로의 다름을 추구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 부분은 컴페티터 있었고요. 컨슈머 있었는데 컴퍼니 부분, 토스라는 주체가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다름 자체를 얘기했지만 그 다름이 무엇이다라는 규정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뱅킹, 뉴뱅크가 나왔지만 뉴뱅크란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한 것이 좀 더 규정이 되고,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심을 잡아줘야 사람들이 기억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다르다는 건 알겠다. 소비자 위한다는 건 알겠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물론 뭐 뒤에 이제 그런 후속 광고들이 그것들의 숙제를 하나하나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그런 포인트들을 더 짚어주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그룹장님 말씀을 이제 제 나름대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면, 사실 토스가 기존에 쌓아왔었던 굉장히 중요한 브랜드 자산, 특히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혁신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토스뱅크에도 뭔가 이 혁신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연결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었는데, 그런 의도와는 약간 좀 2% 아쉬운 부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광고를 통해서 느껴지기는 하는데 다르기 때문에 혁신적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제 충분히 연결성이 좀 확보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 저 역시도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 광고를 보면 토스뱅크는 뭔가 다르기는 할 것 같은데 혁신적인가? 어떤 부분이 혁신적이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궁금증이 남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론칭 광고니까 이어지는 광고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게 될 텐데, 그런 광고들에 있어서는 이렇기 때문에 다르고 정말 혁신적이네,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일단 이게 론칭 광고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그래서 다른 은행인데 이 은행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사실 그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담기기가 좀 어려웠던 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사실 그거를 담으려다 보면 또 광고가 또 너무 메시지가 많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론칭 광고로서는 뭐 이 토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인식적으로 봤을 때 어떤 편리성이라든지 뭐 이런 가치들이 잘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론칭 광고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번에 이제 그렇다면 이 브랜드에 대한, 토스뱅크에 대한 브랜드 지식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또 전파할 것인가, 이 부분은 과제로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토스를 쓰거든요. 저는 뱅크는 안 쓰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아직까지도 이 토스라는 것은 어떤 그런 송금이라든지 그런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편리한
그런 하나의 도구이지만 아직까지 뱅크로서의 그 가치 인식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뒤처진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제 친구 중에서도 인터넷 뱅킹을 안 쓰는 친구도 봤거든요. 저는 실제로. 근데 이게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은행이 가지고 있는 토스가 가질 수 없는 것,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점포가 있는 게 사실 뭐 지금 시대에서는 뭐 굳이 필요 없어질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근데 기존의 이제 뱅크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가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또 느낄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오프라인에서 존재하는데 토스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떻게 간극을 메꿀 수 있을까? 사실 사람이 대면을 하면서 어떤 그런 서비스를 받았을 때 느껴지는 신뢰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서 토스 뱅크, 그러니까 뱅크로서의 이 브랜드 확장을 했을 때 기존에 사실 그냥 금융 서비스로만 이게 있었던 거에서 확장을 했을 때 이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 번 더 해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냥 강점만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은행과 뭔가 차별화된 은행이라고 선언은 했지만 실제로 그렇잖아요. 달라서 좋아야 되는데 달랐는데 뭔가 나는 아직까지 신뢰가 가지 않아서 쓰지 않아 라고 하면 이제 인식과 행동이 되게 엇박자가 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토스뱅크 하면 굉장히 혁신적이다, 다른 은행이다라는 인식은 되는데 실제로 제가 뱅크 계좌를 틀 것 같지는 않은, 아직은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메꿔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카카오랑 크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다른 앱을 깔 필요가 없이 토스앱 안에서 뱅크를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 앱 전략을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차별화된 부분이 아닐까 싶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앞으로 그 뭔가 차별화된 서비스, 속성, 혜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인지시키고 기존 은행과 달라서 내가 계속해서 이거를 새롭게 어떤 이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는 게 과제이자 숙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재 박사님은 여전히 그 오프라인 뱅킹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그걸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토스가. 그래서 저는 그 간극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하려면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제 뭐 광고 이외에 다른 커뮤니케이션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좀 직접적으로 고객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 이벤트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보조적으로 이루어지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뢰인데 어떻게 보면 다른 신뢰감을 쌓아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이 토스만이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신뢰감이라든지, 그래서 뭔가 그 기존의 은행이 가지고 있는 단순히 그 시중 은행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믿을 수 있고 역사가 있어서 믿을 수 있고 이런 측면의 신뢰가 아니라 이쪽 측면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보안에 대한 이슈에 대한 신뢰감이라든지, 그래서 뭐 좀 다른 컨셉에서의 신뢰감을 좀 쌓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그 정리를 해보자면 혁신성을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이고 거기에 아직까지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신뢰감을 쌓아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마치 지금 토스가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오프라인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뭔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혁신적이라는 데는 느낌과 굉장히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까지 형성되어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룹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스 앱 자체가 이제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디지털 플랫폼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디지털 플랫폼인데 뭔가 내가 오프라인 상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 같은, 또 오프라인 상에서 뭔가 대면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형성될 수 있어야 이거야말로 정말 혁신적이다, 믿을만하다 이런 것들을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 뭐 전략적인 방향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꽤 지나서 좀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 광고가 금융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두 박사님의 그 논문을 활용을 해서 쭉 말씀을 나눠봤고 또
토스 그리고 토스뱅크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저희가 잘 알지 못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동안 디지털 광고가 급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활용한 퍼포먼스 마케팅 활용 역시 이제 늘어나고 있고, 물론 단기적인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중장기적인 브랜드 관리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브랜드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때마침 두 분 박사님의 논문을 읽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 브랜드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위한 광고, 특히 거의 지금 광고주한테 매력을 잃고 있는 전통적인 광고,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데이터를 통해서 실증적으로 입증까지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논문의 그 대상 브랜드는 IBK 기업은행이라고 하는 특정 그 브랜드를 대상으로 하셨습니다만, 다른 금융 브랜드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제품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현업에서도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단기 매출의 급급한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벗어나서 중장기적인 브랜드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김현우 그룹장님께서도 추후에 다시 토스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이런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가 활용했었던 그림 이런 것도 PT 하실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훨씬 더 그 PT의 설득력을 높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바람이 좀 있고요. 예,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